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지금 교육부에 대한 총리실 복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보충 설명드리면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있었고요. 지난주. 예,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육부하고 평가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있었고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총리가 6월 모의 평가에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가리자는 취지라고 복무감사의 취지를 말씀하시던데 이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평가원이 복무감사를 받는 맞습니다. 거죠? 네. 대통령께서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아까 장관님은 다른 의원님 답변에서 첫 번째는 공정한 수능을 해라, 두 번째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해라라는 요 지시였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게 공정한 수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구두로 지시를 받았는데 장관께서 네, 네. 장관도 지시를 하셨는데 6월 모의고사 공정 수능으로 치러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보니까 6월 모의고사가 불수능이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뭐 불수능도 있었고 사실은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또 것들이 킬러 문항 없애라고 그랬는데 킬러 문항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 번 답변하셨어요. 네, 네.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지금 22개 중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두 문항, 수학 세 문항, 영어 두 문항 네, 이렇게 네. 7문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 그 22개 문항 중에 6월 모의고사 관련된 6월 거. 모의고사 자료를 발표하신 자료를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 킬러 문항의 기준이 정답률 몇 %예요? 저희가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사실 뭐 또 기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다 보면 또 논의에 대개 10% 꼬리에 꼬리를 정도 무는 말씀하시죠? 거니까 아닙니다. 정답률이나 또 뭐 변별력 뭐 지수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표에서 뭐 몇 % 이상, 몇 % 뭐 이하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킬러 문항 그러면 네. 10% 정답률이 1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번에 몇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몇 %예요?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기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걸 뭐 10%로 한다, 20%로 한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기준이 네. 따로 없어요? 그걸 정답률 근데 아까- 하나로 기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네. 제가 네. 퍼센테이지를 물으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킬러 문항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제시한 거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실 때 장관님께서 네, 네. 다른 의원님 답변에 정답률이나 뭐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게 정확한 저희가 계속 지금 그 정의하고 있는 아니, 지금- 용어입니다. 네. 절대 지금- 풀 수 없는 거라기보다는 네. 지금까지 답변하신 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 질문에 네. 그 중에 국어 문항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 비문학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또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그 비문학 그런데- 국어 문제인 경우에도 잠깐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야기. 네. 네. 그래서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네.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 국어 문항 14번 문항하고 33번 문항 이번에 두 개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뭐 교육과정 외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랬는데 내용 보니까 조지훈 시인의 시하고 오기원 시인의 시 두 개를 비교하고서 낸 문제예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서 이거는 도저히 본 적도 없는 문제고 이거는 학원에 가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이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고난이도의 킬러 문항이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예를 들으셨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률이요. 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문항 33번 문항 36.8%예요. 맞춘 학생이. 이게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라든가 이게 뭐 10%밖에 안 된다든 그것도 아니고 36.8%가 정답을 맞췄어요. 근데 이게 킬러 문항이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뭔가 보니까 시에 관한 문항인데 이거 학생들이 문제풀이에서 한 번도 못 따라본 문제라든가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14번 문항은 어렵게 느끼겠어요. 14번 문항 같은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어요. 초고난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정답률은 보세요. 36.4%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률로만 보는 것이 힘들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걸 피해가려고 10% 아니라고 답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전에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 전에 2022년도 6월 모의고사 때 초고난도 문항이 11.9%였어요. 정답률이. 저런 게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죠. 두 번째 문항도 24.5%, 27.7% 어려웠어요. 그 전에 2021년 보세요. 초고난도 문항이 20.2%였어요. 정답률이. 그거에 비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 문항은 36.4%, 36.8%예요. 그거에 비하면 쉬웠던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건 정말 풀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학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은 일반적으로 이 6월 모의고사 보고 난 뒤에 수학은 불수능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국어하고 영어는 대체로 연연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감사를 받고 국장을 날리고 평가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할 사안인가?